김남동은 민화협 공동대표이시고 6.15 남측이 상임운영위원이신 조성우 선생과 진보연대 상임대표이시면서 6.15 남측위원회 상임운영위원이신 이강실 목사님께서 낭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이념 평가와 재현, 정당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1. 총평. 핫한 일로의 남북관계를 우려한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 출범 2년에 즈음하여 핫한 일로에 내몰린 남북관계를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애교 안보 정책은 연속성이 중요하나 이명박 정부는 낡은 이념의 잣대만으로 지난 화해협력 정책의 성과를 부정하고 있다. 남북 상호 신뢰 구축에 초석이 된 6.15 공동선언은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실용주의적 남북협력의 내용을 담은 14 정상선언은 방치되고 있다. 무엇보다 이명박 정부 들어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크게 고조되었다. 서해에서 포선이 그치지 않고 있고 대규모 군사적 충돌의 유기를 나날이 걱정해야 하는 심각한 안보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정부는 남북 대화를 말하면서 공개적으로 북한 체제 붕괴 대비에 몰두하고 있다. 북핵 문제 해결은 지지부진하고 북핵 문제 해결에서 한국이 맡아야 할 핵심적 과제인 한반도 평화체제는 실종되고 있다. 또한 남북 공동 번영의 대표 사업인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도 정체 중단되고 있다. 남아도는 쌀을 북한에 지원하라는 야당의 줄기찬 요구도 묵살하고 있으며 과거 권위주의 정권과 마찬가지로 민간 교류는 철저히 통제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은 말로는 실용주의지만 행동과 정책에서는 전형적인 이념 과잉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과거 정부의 성과를 무조건 부정하는 것도 북한 붕괴론과 흡수 통일을 추구하는 것도 모두 이념 과잉의 산물이다. 이제 이명박 정부는 낡은 이념 대결에 얽매여 계속 남북 관계를 방치하고 파탄시킬 것이 아니라 평화로운 한반도, 공동 번역의 한반도를 위해 전면적인 대북 정책 전환에 나서야 한다. 이 평가와 재현이 좀 길어서요. 이렇게 발췌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분야별 평가는 그냥 문서로 배치하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우리의 재현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우리의 재현,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공동번영을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명박 정부에 제안한다. 1. 대북정책을 전환하고 신뢰회복에 나서라. 대결을 추구하는 대북정책을 포기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역대 정부의 남북 합의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이를 보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반도 화해협력, 평화 통일의 이정표인 6.15 공동선언과 14 정상선언의 존중과 적극적 이행 의지를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2. 진정성을 가지고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라. 우리는 정부의 남북 정상회담 추진을 환영한다.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적 합의를 모으는 것이 곧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의 길이다. 우리는 정부가 좀 더 진지하게 남북 정상회담을 준비하기를 바라며 대결이 아니라 공존을 추구하는 북내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정상회담 준비의 첫 순서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3. 6자 회담의 성공을 위해 한반도 평화체제의 비전을 제시하라. 정부는 국제사회 동의를 얻기 어려운 선 비핵화론을 거두고 실질적인 북핵 문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북한이 핵을 포기한 이후에 무엇을 할 것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과정을 거쳐 북핵 폐기와 한반도 비핵화를 이끌어낼 것인가가 우리의 과제이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그것이 9.19 공동성명을 이행하는 것이며 6자회담 성공을 위한 지름길이다. 또한 한반도 정전선언의 필요성을 비롯해 한반도 평화협정에 이르는 길을 제시해야 한다. 군사적 신뢰 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도 밝혀야 한다. 서해에서 어떻게 평화 정착을 이룰 것이며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남북의 군비 통제를 추진할 것인지를 밝혀야 한다. 4.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활성화로 남북경제 공동체의 미래를 제시하라. 금강산과 개성관광을 허용해야 한다. 정부 의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재발 방지 및 관광객 안전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이산가족 상봉 재개 등 남북관계 신뢰의 중지는 금강산 관광 재개로부터 시작된다. 개성공단 활성화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정부는 또한 남북경제 공동체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그것이 한국의 중소기업을 살리는 길이며 통일 준비의 일환이기도 하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정부가 남북경제협력을 가로막는 현실을 우리는 이해하기 어렵다. 5. 대북 인도 지원에 나서고 민간 교류에 대한 통제를 중단하라. 대북 인도 지원은 그야말로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추진해야 한다. 특히 정부는 민간 교류를 과잉 통제하지 말아야 한다. 남북 관계가 어려울수록 오히려 민간 교류를 촉진하는 것이 옳다. 북한 인권 문제 역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인도적 지원을 통해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정부는 인권을 내세우면서 북한의 인도적 위기에는 눈을 감는 이중적 태도를 버려야 한다. 또한 국군 포로와 납북자 문제는 이벤트성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며 포괄적인 남북관계 개선과 전후 냉전 체제의 증산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적절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지속적인 이산가족 상봉을 성사시켜야 한다. 상봉을 기다리는 대부분의 이산가족들이 고령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아무런 대책도 없이 시간만 보내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에 다름이 아니다. 2010년 2월 24일 6.15 공동선언 실천 남축위원회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예, 이렇게 우리의 그 평가와 이명박 정부에 대한 어떤 제안을 회견문으로 낭독했습니다. 혹시나 뭐 질문 있으시면 한 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워낙 명확한 것이어서 이렇게 질문이 뚜렷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그 6.15 남치기위원회와 5당이 함께 저희들이 제안한 내용을 가지고 이명박 정부가 이제 이 제안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눈뜨고 지켜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올해 6.15 10주년을 맞이해서 남북회가 함께 장소가 어디가 됐던 우리 땅에서 6.15 공동 행사를 어떤 일이 있어도 기필코 성사시키겠다는 다짐도 함께 해봅니다. 오늘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이념 평가 재현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정당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뜻깊은 자리가 됐을 것으로 믿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